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걸 배웁니다. 학교에서 지식을 배우고, 사회에서 경험을 배우고, 책과 뉴스,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의 방식도 익혀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잘 배운 사람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떠올리시나요?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외국어를 잘한다고 해서, 또는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잘 배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짜 잘 배운 사람은요, 말에서 티가 납니다. 그 사람이 쓰는 단어, 말투, 그리고 상대를 대하는 태도. 그 모든 게 그 사람의 품격을 조용히 말해줍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처음 인상을 받을 때 그 사람의 외모나 스펙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게 뭘까요? 바로 말투입니다. 누군가는 말이 너무 거칠어서 괜히 위축되고 피곤해지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별말 안 했는데도 이상하게 편안하고 믿음이 가고 참 괜찮은 사람이다 싶은 느낌을 주죠. 이게 바로 말투 하나가 관계를 만들고 인생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지적이고 교양 있는 인상은 어려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가 편안하게 느끼는 말을 고를 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런 사람은 말투 하나로도 타인의 신뢰를 얻고 자연스럽게 존중을 받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를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작지만 강한 습관들입니다. 듣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도 내 지성과 품격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대화의 기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말투 고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하지만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말투는 인생의 관문입니다. 그 관문이 열릴 때 사람도 기회도 함께 따라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가 어떤 말을 고치고 어떤 표현을 새로 익혀야 할지 그 방향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렇게 말하게 될 거예요. 말투 하나 바꿨을 뿐인데 사람들과의 관계가 달라졌어요. 그럼 지금부터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함께 살펴보시죠.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첫 번째는 말을 아끼고 경청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보통 말을 잘하는 사람이 대화를 이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진짜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묵묵히 듣는 태도는 말보다 훨씬 강력한 설득력이 있고 한 사람의 교양과 인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볼까요? 어느 날 친구가 퇴근 후에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늘 너무 힘들었어. 진짜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고. 이 말을 들은 A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진짜? 나도 오늘 진짜 피곤해 죽겠어. 우리 둘 다 고생했네. 반면 B는 이렇게 대답하죠. 그래? 사람들한테 많이 스트레스 받았구나.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줄래? 같은 상황인데 누구와 더 깊은 대화가 이어질까요? 우리는 흔히 맞장구로 위로를 건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대의 말을 잘 들었다는 걸 보여주는 방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요약형 경청이죠. 아,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일하고도 누구한테 인정을 못 받아서 더 지쳤다는 거구나. 이 한마디면 됩니다. 내가 내 말을 정확히 이해했고 가볍게 넘기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전해지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말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이해받고 있다고 느낄 때 가장 깊은 치유가 일어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껴가며 들어주는 사람이 관계를 더 단단하게 쌓을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 잘하는 사람보다는 내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판단 없이 받아주는 사람입니다. 대화 중에 끼어들고 싶은 순간이 오면 잠깐 호흡을 멈춰보세요. 내가 지금 하려는 말이 정말 필요한 말인지 아니면 단지 공백을 채우기 위한 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은 다음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속상하다는 거지? 이건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이해와 공감의 표현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결국에는 말도 잘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상대의 마음을 정확히 읽은 사람만이 진짜 필요한 말을 꼭 맞는 타이밍에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말을 조금 줄여보세요. 그 대신 듣는데 조금 더 마음을 써보세요. 말은 줄어들지만 사람은 더 가까워질 겁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두 번째는 감정적인 언어보다는 이성적인 표현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답답할 때, 혹은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진짜 왜 그래? 말이 되는 소리래. 아, 짜증나 진짜. 순간 속 시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이 지나간 자리는 어김없이 서운함과 오해, 그리고 거리감이 남습니다.
반대로 감정은 격했지만 말은 이성적이었던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에게선 이상하게도 믿음이 갑니다. 신뢰란 결국 감정이 흔들릴 때 얼마나 절제할 수 있느냐에서 비롯되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을 상상해보죠. 회의 도중 누군가 당신의 의견을 갑자기 끊습니다. 화가 날 수 있죠.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왜 제 말을 끊으시죠? 혹은 더 직접적으로 말 좀 끝까지 들어보시죠?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황은 바로 대립 구조로 흘러갑니다. 이럴 때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생각을 조금 더 마무리한 뒤에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같은 메시지지만 톤과 단어의 선택만으로도 품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버드 대학의 대화 분석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내용보다 말투와 태도에서 신뢰 여부를 먼저 판단한다고 합니다. 즉, 같은 말을 하더라도 어떻게 말하느냐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감정을 말로 옮길 때 그 언어가 이성적이고 절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 그게 바로 잘 배운 사람의 대화 방식입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화가 나는 순간 말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먼저 정리해 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건 실망이다. 그걸 어떻게 표현할까? 그러고 나서 말해보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좀 실망스럽긴 했지만 이해해 보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혹은 지금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데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듣는 사람 입장에선 공격이 아니라 대화의 문을 열어준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의 온도가 상대의 마음을 바꿉니다. 품위 있는 대화는 거창한 단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감정이 들끓을 때도 말은 단정하고 차분하게 유지하는 태도. 그게 바로 진짜 잘 배운 사람의 힘입니다. 오늘 하루 감정의 언어 대신 이성의 표현을 선택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을 더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겁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세 번째는 상대방의 이름을 자주 불러주는 습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요, 잠깐만요. 이 말보다 김 선생님 잠시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불러주는 말이 훨씬 기분 좋지 않나요? 사람이 가장 듣기 좋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이름입니다. 심리학자 데일 카네기는 말했죠.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고 자주 불러주는 건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열쇠다. 실제로 실험이 있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고객의 주문을 받은 뒤 직원이 손님의 이름을 반복해 부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이름을 불러준 그룹에서 고객의 만족도와 재방문율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행위 하나가 존중과 관심을 전달하는 강력한 신호였던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개인으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냥 누군가가 아니라 이름을 가진 하나의 존재로 존중받고 싶어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사 동료가 회의 중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냥 좋은 의견이네요 하고 넘어가는 것보다 지수 씨 방금 아이디어 정말 좋았어요. 그 방향으로 한 번 더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이름을 넣어서 말하면 상대는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건 사적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간에도 연인 간에도 야, 너 엄마가 그러잖아 이런 표현보다는 수진아, 엄마가 느끼기엔 말이야. 이렇게 이름을 넣는 순간 말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대화를 시작할 때 중간에 한번 마무리할 때 이름을 넣어보세요. 예를 들어 은정씨,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은정씨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셨다는 게 느껴져요. 오늘 의견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은정씨. 이 세 번의 이름 호출만으로도 관계의 결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매번 이름 부르는 게 좀 어색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익숙해지면 그것만큼 자연스럽고 강력한 대화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름은 돈 들이지 않고도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한마디로 상대는 존중받는 기분이 들고 당신은 품격 있는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이름을 한 번 더 불러보세요. 단지 부르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의 마음 한켠이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배려와 존중이 습관이 된 사람으로 느껴질 겁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네 번째는 말투에 존중이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투 하나가 사람의 인상을 좌우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어떤 말투로 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반응은 전혀 달라지죠. 좀 해봐. 이 말 한마디에선 다급함, 불쾌함, 심지어는 무시까지 느껴집니다. 하지만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라고 바꾸면 어떨까요? 같은 부탁인데도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여기엔 존중이라는 태도가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놓치는 건 말의 내용보다 말의 방식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누군가의 자존심을 건드릴 수 있고, 반대로 정중한 말투 하나가 낯선 이와도 따뜻한 신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 직장 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따르면 상하 관계가 명확한 조직에서도 존댓말과 제한형 말투를 사용하는 상사가 더 신뢰를 얻고 협업 효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명령보다 제한이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게요.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이거 다시 해와요. 이렇게 말하면 잘못은 바로잡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관계는 금이 갑니다.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조금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겠어요? 이 한 문장엔 지적이 아닌 기대가 담겨 있고 명령이 아닌 존중이 담겨 있습니다. 아이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당장 치워. 라는 말보다 정리해주면 엄마가 정말 고마울 것 같아. 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하면 아이도 존중받는 느낌을 받고 기꺼이 협조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천 팁 하나 드릴게요. 무언가를 부탁하거나 요구할 때 문장 앞에 혹시 괜찮으시다면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같은 완충어를 넣어보세요. 회의 자료 출력해놔. 대신 혹시 회의 전에 자료 출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길고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한 문장이 만드는 심리적 거리는 생각보다 큽니다. 또 하나, 지위나 나이에 관계없이 이 말투를 일관되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후배든 아랫사람이든 정중한 말투를 유지하는 사람은 그 자체로 신뢰를 줍니다. 품격은 결국 힘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오는 법이니까요. 말투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당신의 이미지를 만듭니다. 누군가 당신과 대화할 때 저 사람은 참말에 배려가 있네라고 느끼게 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명령이 아닌 제한형 존댓말을 실천해보세요. 그 변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깊게 당신의 인간관계를 바꾸어 놓을 겁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5번째는 자기 주장을 부드럽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생각을 또렷하게 말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따라 설득이 되느냐, 갈등이 되느냐가 갈립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의견이 다를 때 그건 틀렸어요 라고 말하면 순간적으로 상대는 공격받았다고 느낍니다. 내용보다 그 태도에 먼저 반응하게 되죠. 반대로 이렇게 말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제 입장에서 보면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말엔 여전히 자신의 의견이 담겨 있지만 상대를 존중하면서 말하고 있다는 뉘앙스가 함께 전달됩니다. 단호함과 공격성은 다르다.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 대화의 판을 바꿉니다. 심리학자 마셜 로젠버그는 피폭력 대화에서 말합니다. 자기 주장은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회의 시간 누군가 비현실적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건 말도 안 돼요 라는 말은 문을 닫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도 흥미롭긴 한데 혹시 이런 현실적인 방향은 어떨까요? 이렇게 말하면 상대의 체면을 살리면서도 내 의견을 분명히 밝히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결국 팀 안에서도 신뢰와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실천 팁을 드릴게요. 의견이 다를 때는 먼저 공감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관점을 제안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이해돼요. 그런데 저는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또 하나의 팁은 단어를 살짝만 바꾸는 겁니다. 틀렸다 대신 다르게 본다. 그건 아니에요. 대신 그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의 차이가 결국 관계를 지키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주장을 강하게 해야 인정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짜 설득력은 말의 강도에서가 아니라 태도의 품격에서 나옵니다. 부드럽게 말하되 흐리멍덩하지 않고 존중을 담되 주장은 명확한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사람을 이끌고 대화를 이깁니다. 오늘부터 내 생각을 말할 때 조금만 더 부드러운 표현으로 말해보세요. 단호하지만 예의 있는 당신의 말투가 사람들에게 오래도록 신뢰로 남을 겁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6번째는 남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에 품격이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짜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품격은 어디에서 드러나느냐? 바로 남을 어떻게 말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사람 되게 웃겨. 근데 좀 남 험담하는 유머가 많아.
처음엔 웃길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는구나. 이건 진짜 유머가 아닙니다. 품격 있는 유머는 남을 희생시키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을 낮추거나 상황을 가볍게 비틀어서 공감과 웃음을 끌어냅니다. 예를 들어 한 회의 자리에서 아니, 저건 초등학생도 안 할 아이디어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똑똑해 보이려고 애쓰지만 결국 남을 깎아내릴 뿐입니다. 반면 이건 조금 더 다듬을 여지가 있겠네요. 우리 모두 아이디어 하나쯤은 이상하게 내보는 날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상대를 지키면서도 의견은 분명히 전달합니다. 그런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마음을 엽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사회적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나의 메시지를 전할 줄 아는 능력. 이건 단순한 말솜씨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예의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 남을 험담하는 사람은 무의식 중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쟤는 맨날 똑같아. 걘 진짜 왜 저럴까? 이런 말들은 순간 공감은 얻을 수 있어도 듣는 사람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걸 보니 언젠가 내 뒤지기도 하겠구나. 실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누군가에 대한 불만이 생겼을 때 바로 말로 풀지 말고 한 박자만 쉬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이 나에게 어떤 사람이라는 인상을 줄까? 이 질문 하나만으로도 말의 결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유머를 할 때는 이 말이 상대를 웃게 하는가 아니면 당황하게 하는가를 기준으로 삼아보세요. 진짜 센스 있는 사람은 웃기면서도 상대를 존중합니다. 말은 결국 나의 거울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은 내 인격을 깎아먹는 것이고 남을 세워주는 말은 내 품격을 올리는 일입니다. 오늘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 유머 속에 품격을 담고 비난 대신 배려를 택하는 말 한마디를 해보세요. 그 작은 말의 선택이 당신을 말의 고수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7번째는 감사의 말을 자주 표현하는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잘 마무리됐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이 짧은 말들이 사람의 하루를 바꾸고 때로는 관계 전체를 따뜻하게 덮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거창한 말보다 이런 짧지만 진심 어린 말 한마디에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왜일까요? 감사 표현에는 상대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의 노력을 알아본다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말은 짧지만 그 말이 가지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줬을 때 잘 됐네요 라고만 하는 사람보다 정말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끌리지 않으신가요? 그 한마디는 나는 당신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이 한 문장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좁혀줍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연구를 통해 직장에서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일수록 업무 몰입도와 동기부여가 높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칭찬보다도 더 효과적인 말, 그게 바로 감사 표현입니다. 실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감사는 마음에만 두지 말고 말로 표현하세요. 특히 덕분에라는 말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덕분에 편하게 일했어요. 덕분에 오늘 하루가 가볍네요. 이 말 속엔 감사와 동시에 겸손이 함께 담깁니다. 또한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마세요.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준 사람에게, 음식을 서빙해준 직원에게 감사합니다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그 순간 당신의 인격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가끔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며 감사를 생략하곤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사소한 태도에서 인간의 품격은 나뉘기 시작합니다. 정중하게 감사합니다를 말하는 사람, 작은 배려에도 덕분에요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더 깊은 신뢰를 얻습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인격입니다. 감사의 말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 결국 관계에서도 인생에서도 복을 받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몇 번이나 고맙습니다를 말했는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의식적으로 감사를 입 밖으로 꺼내보세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말에 품격을 더해줄 것입니다.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들의 대화 습관 8가지,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배려의 타이밍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 관계를 쌓고 때로는 말로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언제 말해야 할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는 그 시점에서 다루는 것 자체가 불필요할 수 있고 어떤 분위기에서는 말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가장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친구나 동료와 대화를 하고 있을 때 그날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기분이 좋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괜찮아요. 조금 더 얘기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대신 그 사람의 기분을 읽고 잠시 침묵을 지킬 줄 아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것이 진정한 배려입니다. 심리학적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대화를 할 때 상대의 감정 상태를 본능적으로 인식합니다. 이러한 감정 지능은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즉, 상대가 불편해할 수 있는 순간에 말을 아끼는 사람은 그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대화에서 배려를 하려면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불편할 수 있는 주제도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최근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다면 그 사람 잘 지내? 헤어져서 어때? 라고 묻는 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고통스러워하는 주제는 굳이 꺼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대신 어떻게 지내? 힘든 일 있으면 말해줘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편안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실천 팁을 드릴게요.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세요. 대화 중 상대방이 피곤해하거나 불편해하는 표정이 보이면 그 순간 대화의 방향을 바꾸거나 잠시 말을 멈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만 얘기해도 돼요. 나중에 얘기하자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배려하는 말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다 잘 될 거야 보다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고 말하는 것이 배려의 타이밍을 아는 말입니다. 타이밍이 맞는 말은 상대방에게 진정성을 전하고 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대화에서 침묵도 중요한 도구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침묵이 상대에게 더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순간이 많습니다. 때로는 대화 중 적당한 침묵이 상대방에게 필요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이 말문을 열게 만듭니다. 대화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말할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언제 말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존중하고 그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결국 사람들에게 더 깊은 신뢰를 받게 됩니다. 오늘부터 대화 중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순간을 파악하고 그 타이밍에 맞춰 말을 줄이거나 주제를 바꾸는 센스를 발휘해보세요. 그 작은 배려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랫동안 지속되는 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배려의 타이밍을 아는 사람은 결국 대화의 진정한 고수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교양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하는 기술을 넘어 그 사람의 내면과 태도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잘 배운 사람은 결코 지식만으로 빛나지 않습니다. 그의 태도와 대화에서의 품격이 진정한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점검해 보세요. 어떤 말을 자주 하고 어떤 태도로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는지, 그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결국 당신의 품격을 만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품격이 인생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담긴 진심과 배려, 그리고 존중. 그 말들이 당신을 더욱 성숙하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진심을 전달하는 고귀한 능력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부터 조금씩 말을 아끼고 더 품격 있게, 더 배려 있게 소통해보세요. 당신의 말은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